자, 요번에는 중국 구매 대행 소싱, 그 다음에 OEM, ODM, 요 순서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뭐 요런 화면들 많이 보여주시죠? 네, 요럴 때는 항상 이렇게 리플레시를 시켜 보셔야 돼요. 많은 거나 적은 거나 뭐 하루에 1,000만 원 넘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요걸 보여드리는 건 딴 건 아니고 상품 개수를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중국 분이 운영하시고요. 요거 하나가 아니고 3개 운영하세요. 예, 한 개 사업자에 3개가 되어 있고요. 각각 한 500개 정도씩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것도 있고 거의 제로 수준인 것도 있어요. 자, 요번에 주로 얘기할 거는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팔고 싶은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가 있는데 팔고 싶은 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돈 많이 벌었을 때. 지금은 이제 팔리는 제품을 소싱하셔야 돼요. 팔리는 제품은 뭐 쿠팡이나 11번가 뭐 이런 데서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하라고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이거는 이제 얼음조끼로 검색을 한 거거든요. 광고 빼고요. 광고도 물론 보세요. 광고도 보시고요. 광고 빼고 이제 판매 순위를 한번 보시면 나와요. 참고로 저는 이거를 한 3, 4년 판매를 했어요. 그 온열조끼, 그 다음에 얼음조끼. 그러니까 이 제품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제는 이제 얼음팩을 넣는 거는 거의 끝 무렵인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얼음팩을 넣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풍선. 풍선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올 여름이 진짜 더웠잖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풍선. 풍선. 어차피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올해 팔 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팔 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펠티오 소재가 들어간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내년쯤에는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냉각 방식이거든요. 효율은 안 나옵니다. 에어컨은 효율이 뭐 3, 400% 나오는데 냉장고나 펠티어 소자라는 걸 쓴 거는 효율이 안 나와요. 절반 이상은 또 열로 나오기 때문에 다만 내년에는 그게 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품을 이렇게 보셨으면 후기를 다 읽어보세요. 후기를 다 읽어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기가 몇 개예요? 상당히 많죠. 6,000개죠. 이걸 다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대부분은 다 보세요. 특히 점수가 낮은 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 시원하며 만족스러워요. 쿨링감이 좋아요. 착용감이 가벼워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렇게 요약해서 요새는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보시고요. 평점이 좋은 것도 보시지만 평점이 낮은 것도 골라가면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평점 낮은 순. 얘가 뭐가 문제가 있나? 뭐 흔히 얘기해서 창피하다는 거죠.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되게 웃겨요. 텔레토비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뭐 그래도 더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요. 활동량이 있으신데 얼마 못 쓰신대요.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뭐냐면 얼음을 넣으면 무거워요. 그리고 얼음이 금방 녹아요. 그러면 녹으면서 또 축축해져요. 습해져요. 그러니까 더 더워져요. 그리고 세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작업자가 불편한 게 있어요. 활동이 가만히 서 있는 직업이 아니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를 착용하시는데 활동하기에 불편한 것도 있다고 많이들 토로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얼음팩을 다 넣으면 무거워요. 운동조끼인 듯.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걸 해결해 주고 우리는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조끼, 냉풍조끼 뭐 이렇게 있는데 또 이걸 그냥 찾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데이터화 해야 돼요.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촉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삭제하고, 예를 들어서 냉풍조끼, 저거는 냉풍조끼거든요. 냉풍조끼, 뭐 풍선, 저 바람조끼 뭐 그런데 저는 냉각조끼로 갈 거예요, 내년에. 이미 제품 나왔습니다. 뭐 제가 뭐 개발하거나 발명하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냉각조끼, 이것도 다 지워야죠. 냉각조끼, 검색량으로 할게요, 차라리. 요거는 좀 그래도 키워드가 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이 8월 24일이잖아요. 이제 여름이 한 열흘 지나면 끝나거든요. 이제 찬바람 불어요. 이거 안 팔려요. 근데 왜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냐면은 끝 무렵에 검토하는 게 데이터가 가장 많이 쌓여 있어요. 요런 데이터들. 제일 활성화됐을 때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왜? 뭐 대한민국은 내년에 더 더워질 게 확실하니까요. 자, 선풍기 조끼 아니에요. 쿨링 조끼 맞고, 냉풍 조끼, 뭐 아이스 조끼, 냉각 조끼, 요게 핵심 키워드겠죠. 냉각 조끼, 얼음 조끼, 냉방 조끼, 냉감 조끼, 예. 그 다음에 에어컨 조끼, 좋은 거 많네요. 여름 조끼, 안전 조끼, 이런 건 다 포기할 거예요. 냉조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키워드를 몇 개를 더 넣어보시면 돼요. 냉각 조끼로 했을 때는 이렇지만 또 요거를 쿨링 조끼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키워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한 거는 여기 표시되니까 불편하지 않으실 거고요. 이렇게 계속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 많은 거는 요 키워드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요거는 네이버 키워드 탈곡기는 어차피 네이버 API를 넣어서 쓰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키워드 정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다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선정했으면 키워드를 발굴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겠죠. 이쪽은 이제 블로그 영역이니까 이쪽으로는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블로그 쓰실 때는 이쪽 영역에 들어가시고요.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은 이쪽 영역에 들어가시면 돼요. 경쟁 강도까지 해서 이쪽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회 점수화 정렬해서 상승률이 마이너스는 오히려 안 좋죠. 플러스 높은 거, 그나마 높은 거. 지금은 당연히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왜? 7월 중순쯤에 아마 최고점을 찍었을 거예요. 이제는 돈 10만원, 20만원짜리 쉽게 안 삽니다. 다만 7월 초에는 10만원, 20만원짜리도 산다고요. 살기 위해서. 너무 더우니까. 제가 또 물건 파는 것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저는 돈을 버는 물건이나 생존하고 관련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돈벌이하고 관련 있거나 뭐 이런 거를 좀 좋아합니다. 뭐 핀이나 액세서리 뭐 이런 거보다는요, 액자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요게 맞게 제품을 소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딱 이제 저장을 해 놓으시고 봐가면서 하는 거죠. 쿨링 조끼가 내년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내려가는 거는 냉조끼는 내려가는구나. 그런 거. 또 경제 강도도 중간이 좋네. 아이스 조끼, 냉각 조끼, 냉방 조끼. 좋네. 이 제품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은 준비하자는 거죠. 예, 누구처럼 뭐 한 달에 월 수입 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얘기 하면 다 거짓말인 거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최소한 1년, 2년, 3년은 해야지 이제 대박 상품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제품을 찾았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했던 조끼들이에요.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얼마 못 팔았지만 재패용으로는 허벌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잘 보세요. 예,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어요.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들 있잖아요. 풍선같이 부푼데 작업하기가 불편하다. 얘는 이제 작업하기도 편하죠. 세탁하기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다 제가 운영하는, 저는 아니고요. 저희 중국 담당자분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뭐 공구도 있고,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보니까. 요거는 제가 사가지고 테스트 했어요. 제품도 몇 개 사서 테스트 하거든요. 요거는 품질이 상당히 그래도 좋은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세탁이에요. 이 조끼를 갖다 두세 개씩 준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탁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나름 뭐 예쁜데,
이거를 몇 명이나 필요할까? 그리고 이 금액에 누가 이거를 살까? 예, 요거는 풍선 방식입니다. 바람 쏴서 넣어주는. 그리고 제가 실제 해보니까 한 33도, 35도 넘어가면 의사가 얘기한 것도 있어요. 쓰지 말라고. 선풍기 돌렸을 때 뜨거운 바람이 느껴지면 그건 드라이기라고. 오히려 더 열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아예 선풍기를 안 트는 게 더 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예, 그런 날이 상당히 길었죠. 자, 요것도 이제 다른 저희가 운영하는 건데 이제 강아지용도 있죠. 이제 강아지용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제품은 하루아침에 딴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하고 노력을. 그리고 계속 소싱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OEM, ODM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챗GPT한테 요새 물어보면 돼요. OEM은 모든 거를 다 우리가 해주고 생산을 의뢰하는 거예요. ODM은 거의 뭐 그냥 로고 정도만 바꿔서 가는 거, 뭐 매뉴얼 한글화하고 뭐 코드 정도 바꾸고 한국화하는 정도를 ODM이라 그래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냐? OEM이 더 좋기는 하겠지만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실패하면 예, 한두 번으로 훅 가는 수가 생겨요. 지금 한번 유튜브 보세요. 뭐 떨이 치는 그 방송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시작할 때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다고요, 나름. 그러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구매 대행, 소싱, 예, 그 다음에 사입이죠. 구매 대행 하시고 아니면 사입하시고 팔아보시고 그 다음에 ODM 하시고 최종적으로 OEM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랜 A, B, C가 있어요. 요거는 또 다른 쪽으로도 이야기가 될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요번에 검토한 제품은 원래 오토바이 타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토바이 투어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검토하다 보니까 요거는 유튜브에 있던 자료예요. 네, 요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캡처해서 타오바오에다 검색하고 막 이런 식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챗 GTP한테 그때그때 그리라 그랬어요. 예,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건 요 라이더. 요거는 이제 거의 최종적인 상태예요. 예, 최종적인 상태. 여러 가지를 테스트 해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라이더. 뒤에다가 가방을 하나 놓고 앞으로 찬 바람을 쐬는 거죠. 예. 근데 요거 안 할 거예요. 왜? 너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용으로 갈 거예요. 예, 요런 타입으로 좀 작은 걸로 갈 예정이에요. 요것도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허리 밴드 보세요. 밀착이 중요하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네, 요번에 알았고, 그 다음에 저는 PCM을 넣을 예정이에요. 펠티어 소자에 닿는 부분은 많이 차가운데 면적이 좀 주니까. 다만 이거를 대면 무거워져요. 그리고 제일 핵심은 탈착식으로 할 겁니다. 왜? 세탁하기 편안하게. 그래서 구성품을 조끼 두 벌에 요 세트, 요거는 분리를 쉽게 만들 예정이에요. 전 잘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 전문이 중국 공장 OEM, ODM이지만 함부로 만들지는 않아요. 제가 수천 건을 OEM, ODM으로 해드렸지만 20년 넘게 일을 했잖아요. 그래도 제 거 만들 때는 되게 신중해요. 그리고 이 위치도 이제 결정을 낸 거죠. 뒤에 하나, 앞에 두 개, 아니면 뒤에 세 개. 예, 앞에 이제 작업하는 양이 많으면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뭘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싫어하겠죠.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분들은 앞에 손을 자꾸 만져야 되는데 여기 배터리 팩이 여기 있으면 싫어한다고요. 그러면 배터리 팩을 뒤로 보내야죠. 뭐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 본 거예요. 요게 초기에 검토했던 바이크용. 예. 요거는 유튜버 분이 올리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만 하냐? 아니요.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중연소 화롯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년 출시할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하다가 중단했던 주철 화목난로, 예,
아직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또 체크해야 되는 게 굴삭기, 미니 굴삭기도 지금 체크해야 되고요. 주문 하나 또 들어와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거의 끝 무렵이지만 IC의 쪽이 저만 대한민국에서 혼자 뭐 아다리 친다 그러죠.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혼자 독점에 가깝게 지금 구매 대행은 제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저도 OEM 하고 싶어요. 남의 거 그렇게 많이 했어도 제 거 할 때는 되게 신중해요. 예,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어딘가에 확실하게 납품할 때가 있으면 OEM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작은 구매 대행이나 소량 사입으로 하세요. 그래서 반응이 있으면 그때 하세요. 제가 화면 편집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뭘 하나 찾아서 들어올게요. 저희 담당자분이 판매하고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물건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 물건이에요. 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예, 저희 담당자분이 중국분이 찾아서 올려주신 물건이고요. 예, 지금 요거 올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잘 팔고 있어요. 예, 마진도 꽤 짭짤하고요. 거기다 또 거의 혼자서 독점하다시피 구매 대행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도 저한테 이렇게 찾아주신다고요. 저 스스로도 찾고 남의 것도 벗고 남의 물건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경험을 쌓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하루에 정산이 뭐 1000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600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뭐 400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저도 뭐 1, 2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빵원 들어올 때도 있어요. 보니까 저 스토어에서 한 달에 한 4, 5천만원 정도 팔아 제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스토어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배대지도 운영하고 창고도 운영하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수익이 나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 아니에요. 예, OEM, ODM 해드리는 거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중국에 15년을 OEM, ODM만 하고 살았으니까 중국 공장에서만. 자, 결론은 많이 시도하시라는 거예요. 구매 대행으로 많은 제품을 올리고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잘 팔리는 제품이 있으면 이미 팔았기 때문에 공장하고도 얘기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문제점도 다 알고 있고, 또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공장에 가도 얘기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물건을 가져왔을 때, 당연히 더 잘 팔겠죠. 배송기간이 12일짜리, 13일짜리도 이 정도를 팔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사입했으면 당연히 쿠팡에도 올려야죠. 예, 다 올리고 팔아 제끼는 거예요. 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판매량을 잡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거, 예, 개선 사항들이 나오면 조금씩 수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거죠. 뭐 특허를 내시든 뭐를 하시든,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일이고, 보통 이 정도까지만 가도 어느 정도 자본력은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업은 실력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 90%에 노력 10%예요. 예, 대부분 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서 성공하기보다는 여러 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대량 등록 프로그램 100나 돌려봐야 물건 안 팔리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팔릴 만한 제품들 정밀 타격해 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내용이어서 좀 제가 지울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기 뭐죠? 그 주철 날로 늦었다 빠르다 뭐 상관은 없는데 처음 하시는 거면 지금 시점은 늦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몇 년째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또 공장도 다 소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덕도 보여드릴게요. 꽤 팔았어요. 아까 그 쇼핑몰에 있는데 조금 바꿔서 갈 예정이지만 예, 꽤 많이 팔았습니다. 내렸나 보네요.
예, 저희 담당자가 내렸나 보네요. 아니면 다른 사이트인가? 잠시만요. 제가 편집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꽤 팔았죠. 그래도 리뷰가 구매 대행으로 리뷰가 207개 쌓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수입해서 팔다 보니까 뒤로 밀리는 거죠. 왜? 무게가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료가 높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한 번에 가져오니까 배송료에서 세이브가 되는 거죠. 예, 많이 팔았어요. 요거 제가 홍천에 있을 때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요렇게만 해도 잘 팔립니다. 그냥 샘플 사가지고 예, 쓸만하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예, 물건은 다 팔리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죠. 자, 여러분들이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구매 대행이든 사입이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사입이 판매하기는 더 쉬워요. 배송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매 대행은 에이스를 안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하시든 일단은 판매되는 제품을 찾으세요. 다만 이때 돈을 너무 많이 투입하지 마시고 분산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산을 500만 원을 책정했다 그러면 한 개 제품을 500만 원치 사입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다각도로 하시라는 거예요. 10개, 20개, 30개로 쪼개 가지고 여러 개를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잘 되는 거는 이제 사입으로 진행하시라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50억, 100억 가지고 있으면 예, 그냥 OEM 하세요. 예, 그러시면 돼요. 뭐 이런 거 과정 거칠 필요도 없어요. 뭐 내가 100억 있는데 뭐 1억 정도 태워서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계속 버는 거고요. 만약에 자본금이 1억, 2억 미만으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절대 처음부터 OEM 하지 마세요. 구매 대행이나 사입. 예. 어머 이거 꼭 해야 돼. 그런 제품이 나오면 그때는 ODM까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고요. 제품 소싱은 최소한 6개월, 1년 전에 끝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2, 3년, 3, 4년 더 그 제품을 취급해 봤다면 더 좋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깊숙하게 들어가되 많이 하세요. OEM, ODM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많은 제품을 소싱을 해보세요. 그리고 팔아보세요. 그리고 팔리는 제품을 이쪽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